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최악의 꼴불견 직원 유형이라는 다소 과격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우리는 그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하고 굉장히 안 맞는 사람을 봐도 저 사람 참 정말 나랑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냥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이 뭔가 그 다름으로 인해서 나한테 피해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나쁜 사람 되는 거죠.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자 놓고 보면 괜찮은 사람들인데 서로 뭉치면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인성이나 여러 가지를 부족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 안 맞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느 조직이나 다 그 문제인간 총량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뭔가 하면 어느 회사에나 어느 조직에나 일정 부분 굉장히 나랑 안 맞는 사람,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룹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나의 꿈이지 절대 그런 환경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야근 척해도 결국 이제 회사에서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저 사람은 참 유능한 것도 아니고 막 빠릿빠릿한 것도 아니고 윗사람들한테 참 잘 보이는 것도 아닌데 참 직장생활 꾸준히 오래 한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들 나름대로의 다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직장생활을 아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최악의 유형이 되는구나. 그런데 나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유형 중에 어느 건 하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마음에 탁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다 이런 유형을 싹 걷어내고 여기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요 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무의식적으로라도 어떤 그런 나쁜 습관들이 붙어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거는 참 남들 보기에 꼴불견이구나, 걷어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포인트를 탁 집어내시면 대단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우리가 빠지기를 경계해야 될 그런 유형이에요. 회사에서 꼴불견 직원 유형의 첫 번째는 무능의 삼박자예요. 무능의 삼박자. 막 그런 거 같죠. 막 트로트 제목 같죠. 무능의 삼박자. 삼박자 어떤 건가 하면요,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게으르고,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회피하는 유형. 무능의 삼박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왜 우리 팀이 해야 돼? 그걸 왜 내가 해야 돼?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건 내 업무가 아니야. 라고 일단 발부터 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거죠. 본인이 일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면은 어디에서나 티가 납니다. 그 동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숨기려고 해도. 그런데 이제 정말 저 사람 참 일하는 거 안 좋아해, 싫어해 라고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설마 윗사람이 모르겠어요? 월급 주는 오너가 모르겠어요? 다 안다니까요. 내가 감추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가장 경계해야 될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만 생기면 딴 사람한테 이제 귀찮은 일 떠넘기는데 거기다 또 막 게을러요. 열심히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싫어하면서도 부지런해서, 일은 이렇게 싫지만 내가 부지런히 이제 빨리 해치우고 놀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일을 싫어하면서 게을러서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열정도 없고 머리도 안 좋고 의지도 없어 보이면 그야말로 이제 저 사람 참 답 없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잘못되면 또 자기 잘못 아니라고 우겨대는 거죠. 이제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적당히 이제 놀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때로 어떤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한밤중까지 야근을 하는 거죠. 저녁 먹고 이제 대충 들어와서 대충 있다가 이제 퇴근하고 다음 달에는 이제 어김없이 직장 상사한테 어젯밤 한 10시 반쯤 됐는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 야근했어요,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어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결과물은 없는데 매출이 이제 안 나오고 뭐 사고가 나고 이래도 그걸 어떻게 정말 마음 아프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하면 좋을까라고 어떤 그 방법을 정말 치열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생각 없이 때우는 사람들이 이 무능의 삼박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간다, 월급날은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 애정 없고 회사는 회사, 나는 나. 사실 회사는 회사고 나는 나 맞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에 대해서는 애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인도 아닌데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데 내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변에 악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나쁜 영향을 끼치면 주변에서 꼴 보기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최악의 꼴불견 유형 첫 번째 문의 3박자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는 이제 그 다른 데에서도 사실 가족들 간에도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고 친구들 중에서도 약속 안 지키면 안 되는데 회사는 비즈니스고 돈이 오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약속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죠. 그런데 그 약속 안 지키는 게 습관으로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대단히 꼴불견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왜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나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일단 피해를 주고 업무 의욕도 저하시키고 그들의 일을 딜레이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어떤 건가 하면 출근 시간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와요. 근데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의 자료를 언제까지 주기로 했어요. 이제 뭔가 숫자를 뿌려놔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각자 준비를 해서 회의를 들어오는데 그걸 언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 아침까지 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제 저 사람들은 준비를 못 하니까 계속 피해를 주는 거죠. 회의 시간에도 언제나 좀 늦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제 회의 내용을 피드백을 해주기로 회의를 했으니까 거기서 이런 거 좀 그러면 확인해서 주세요. 저런 거 피드백 해주세요. 이랬는데 그런 피드백도 안 해줘요. 그리고 업무 요청하면 그걸 지키는 적이 없는 거죠. 아, 참 그랬죠? 내일 아침에 드릴게요. 그럼 내일 아침에 막 없어요. 가보면 자리에도 없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도 씹어요. 이러면서 그날 오후에 나타나면 그거 오전까지 주기로 했잖아요. 제가 다른 때 바빠서요. 내일 오전까지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막 일을 미루면서 사람 열받게 하는 스타일들. 대단히 꼴불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늘 약속을 잘 안 지키고 뭐든지 느린 사람들이 자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상대는 굉장히 크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성격이 급하고 딱 시간 안에 일을 마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일단 이제 제가 다녔던 어떤 그런 회사 분위기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 나와야 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뭐가 늦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대판 싸우거나 굉장히 심하게 언쟁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제가 이제 면담을 이제 해보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직장인들이랑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환경밖에 이해를 못한다고 저는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거칠고 정말 내가 피해 안 보려고 남한테 대해서 막 요구하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가 많아서 그렇지 않은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싫은 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꾸준히 약속을 안 지키고 막 성격 급한 사람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에 싫은 소리를 안 하는 회사 분위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회사 분위기다 보니까 그리고 남을 막 블레임하거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속 터지는 사람이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의욕이 떨어져서. 그거는 조직 전체를 위해서 대단히 안 좋은 일이겠죠. 아무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또 전형적인 특징이 어떤 건가 하면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해요.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제모팀, 그러니까 A팀이라고 하죠. A팀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팀장이나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오해하신 거고요. 그건 뭐 총무팀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도저히 총무팀 잘못이 아니고 분명히 A팀 잘못인데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핑계를 대고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해서 참다 못 참아서 이제 임원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A팀의 그 책임자가 그렇게 할 줄 알고
임원한테 가서 지금 뭐 저쪽 팀에서 굉장히 컴플레인하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 그거 아니고 그 총무팀에서 잘못한 건데 지금 저쪽 팀에서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저렇게 오해를 하고 저렇게 막 길길이 날뛰고 그럼 회사 분위기를 망친다. 저쪽 팀이 이런 식으로 막 선수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팀에 가선 이 얘기하고 임원한테 가선 또 딴 얘기하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가서 딴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직원들한테 정말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의 전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패거리 짓는 유형이에요. 뭐 조폭도 아니면서 줄 세우고 패거리 짓는 거에 대단히 능한 사람. 사내 정치로 그야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사실 사내 정치는 있어요. 어느 조직이나. 그렇지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아주 부정적으로 그런 일을 막 이렇게 막 패를 지어서 막 만들고 루머를 만들고 누구를 모함하고 막 이렇게 한 소위 너는 어느 줄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랫사람들한테 충성을 강요하고 윗사람들한테는 끝없이 아부합니다. 그게 줄을 세우고 패거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파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직원이 다른 팀장, 내가 이제 팀장인데 다른 팀장하고 친해요.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고 왜 저 사람이랑 친해? 무슨 얘기했어?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무슨 남녀 사이도 아닌데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패거리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죠. 윗사람들한테 이제 필요 이상으로 충성과 아부를 이제 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막 따라다니고 술 마시는 데마다 동행하고 가방 들고 막 저고리 받아 막 팔에다 걸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죠. 체면이나 창피한 게 없어요. 이 사람 눈에만 잘 들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꼴불견 유형입니다.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일도 못하면 이제 완전 제대로인 거죠. 그야말로. 일을 잘하면서도 아부에 능한 사람은 그나마 좀 낫죠. 그런데 일도 못하면서 아부하는 걸로 자기의 어떤 무능함을 어떻게 이렇게 덮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꼴불견 유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유형들. 나의 길을 가련다. 이런 형들 있죠.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일 잘하는 방법은 가장 일 잘하는 방법은 조직 안에서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인가가 정말 일잘러의 가장 표본입니다. 제가 이제 회사 언어를 얘기를 하고 회사 언어 훈련,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언어를 따로 강의를 하고 이러는 이유가 회사에서 소통만 잘하면 얼마든지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고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의사소통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제 일을 끌고 가서 그게 이제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제 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여기에서 지금 필요 없는 존재야? 회의에 들어가서도 그런 어떤 존재처럼 느끼게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참 그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꼴불견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면 업무 공유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혼자 그 정보를 쥐고 있다. 그거요? 다음에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게 공유한다고 본인한테 큰 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보 공유 안 하겠다는 사람들. 그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제멋대로 하는 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저 사람들이랑 의논할 필요 없어.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말 안 통하는 동료는 이제 나를 무시했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독단적으로 저 사람은 일을 몰아가는구나. 그래서 배척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끝은 결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라는 게 참 희한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팀별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사 이제 거리 깨끗하게 하기, 이제 이런 캠페인 하는데, 그런 걸 하자고 결론은 났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고, 회의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도, 나는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이제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이제 나의 길을 가련다? 독단적인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제 실적을 내면
거봐, 나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 잘하고 인정받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단히 착각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어떤 그런 동료들 간에 서로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 훌륭한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서 최악의 꼴불견 직원 유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혹시 무의식적으로라도 이 네 가지에 딱 부합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이 부분은 좀 그런 경향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런 부분만을 싹 걷어내는 것도 일잘러가 되는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